제목이 통계적 추정입니다. 추정 얘기 좀 할게요. 그 말 그대로 추정이라고 하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뭐 하는 단어일까요? 추정. 뭘 추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추정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이제 목표는 뭐냐면 추정은 추정인데 어떤 대상을 추정하냐.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거는 뭐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추정할 때 어떤 대상을 추정하는 거냐면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모평균 추정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평균이 뭔가요? 용어 설명 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교재 기준으로는 너네들 어디 보면 되냐? 104쪽. 그 다음에 프린트 기준으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트 첫 장 보시면은 그 컨셉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용어, 전체적인 모집단,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어떤 기본 용어 같은 걸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건 내용 이해해야 되거든. 말뜻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일단 통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행위입니다. 조사행위, 그죠? 그러니까 통계를 내가 내겠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갖다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라는 어떤 행위가 필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에서. 첫 번째가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거는 사실 일상용어로 활용하는 건데 통계에서 활용하는 용어야. 그럼 잘 봐봐. 전수조사랑 표본조사의 차이가 뭐냐면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표본조사는 뭐냐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너희들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너무 많아서. 두 번째, 다 할 수 그러니까 만약에 다 조사할 수 있다고 쳐봐. 그럼 잘 봐봐. 수학적으로는 전수조사가 무조건 가능하다.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참이죠. 전수조사는 무조건 가능해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못하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수조사를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 이거잖아. 돈이 필요하잖아. 그지? 현실적으로는 금액 때문에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수조사 하려면. 그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당신들이 보는 거의 모든 통계 자료는 다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된다? 여기까지 딱 이해되셨으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제목이 통계적 추정입니다. 그죠? 저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고요.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을 택해서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본조사가 일부만을 택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집단이 그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사실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을 조사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몇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10명 조사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그 많은 인원 중에서 10명의 표본만 뽑아가지고 내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크기가 10짜리인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봐야 돼. 잘 봐. 일단 용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그 전체 집단을 부르는 게 모집단입니다. 알겠죠? 이해하실 때는 모집단을 전체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집단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이 모집단에 대한 조사는 결국엔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모집단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입니까, 표본조사입니까? 전체를 조사하는 거니까 전수조사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모집단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전수조사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못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표본조사를 강행할 표본을 갖다가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표현할 때는요, 크기가
크기가 몇인 표본을 뽑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10짜리 뽑아볼게요. 크기가 10인 표본을 갖다가 뽑는다. 그럼 이 중에 몇 명 뽑는 거예요? 10명의 대상의 어떤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표본이 뽑힌 거예요. 여기를 표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표본. 그래서 크기가 10이야. 크기가 10짜리 표본이 뽑힌 거고, 그러면 10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x1, x2, x3, 땡땡땡, x10 10명의 어떤 데이터들이 딱 조사가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예를 들자면 뭐 수학 점수라고 한번 해볼까? 수학 점수. 이렇게 합시다. 반에 30명, 그러니까 1반, 우리 반에 30명이 모여있어. 30명 전체가 우리 반을 이루는 전체 인원이야. 그럼 여기서 모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그 반 전체가 모집단입니다. 근데 뭐 30명은 얼마 안 되니까 다 조사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크기 10짜리 표본을 조사했다라고 치자. 그럼 30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죠? 10명을 뽑은 거예요. 10명의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그럼 점수가 따다다다닥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죠? 그럼 우리는 이 10명의 점수를 보고 이 집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것 중에 정확하게 뭘 추정하고 싶다는 거야? 이 반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30명이면 그냥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가정해보자. 30명을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3명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니 그냥 방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치른 직후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점수는 비밀로 하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점수는 비밀로 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거기서 3명이 요단강을 건넜어. 그럼 그러니까 30명 중에서 3명이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표현이 좀 극단적인가? 괜찮지? 막 중2 애들은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우는 애들도 있어. 슬퍼가지고. 아무튼 그 27명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명한테 점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30명에 대한 이 반평균을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해. 이해됐나? 3명의 데이터가 유실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0명의 데이터를 뽑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10명이 하필이면 약간 빡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점수가 더 낮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10명들로, 이 10명의 표본들로 평균을 내면, 오케이? 이 10명의 표본들로 평균을 내면 계산 어떻게 하죠? x1 더하기 x 더하기 땡땡땡 x10 그리고 뭐로 나눠? 10, 오케이. 표본을 뽑았는데 그 표본들의 평균을 낸 거죠. 맞아요?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너네 용어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용어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호로는 x바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x바 읽을 때 한글로 뭐라고 읽어?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거야. 알겠지? x바. 됐지? 굉장히 점수가 낮을 거잖아. 비참할 거잖아. 그치? 얘네 다 빡대가 네. 오케이? 바본데 맞아? 그런데 얘네들을 데리고 데이터를 뽑았는데 수학 점수가 낮잖아. 그러면 내가 이 반을 평가할 때 얘네들은 수학을 못하는 집단이야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뭔가 되게 과도한 일반화인 것 같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지 그걸 추정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데이터로 이 결론을 얻었는데 이 결론이 모집단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그걸 추정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통계적 추정은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알겠죠? 몇 가지 이해되셨죠? 10개의 표본을 갖다가 뽑았고요. 크기가 10인 표본입니다. 그 표본을 평균을 내면 그걸 부르는 말이 표본 평균이에요. 몇 가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10개의 표본의 표준 편차를 내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됐어?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시그마의 바를 사용합니다. 대체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스토리가 또 재밌어요. 이거예요. 이 스토리가 왜 재밌냐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 저 교육과정 때 배웠는데 요즘은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빠져있어. 이거 계산하는 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거 계산할 때는 봐봐. 어떻게 계산할까? 원래 표준 편차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분산의 루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구할 때 원래 분산으로 구하는 거야. 루트 분산입니다. 그치? 근데 이 분산 갖다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더라? 이 분산 값을 갖다가 찾을 때는 뭐의 평균을 내죠? 편차? 뭐의 평균이지? 제곱. 그렇지. 제곱의 평균이지. 맞나?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할 때는 전체 그 인원으로 나누잖아요. 인원으로 나누는데 어떤 걸 인원으로 나누냐면 편차 제곱을 편차의 제곱의 합을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명수로 나누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어디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냐면 이거는 모집단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모평균이라고 부르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분산부터 할게요.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런 말을 갖다가 붙여줬어요. 이렇게. 됐죠? 됐어?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앞에 모자가 붙는 거고 표본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앞에 표본자가 붙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나? 우리 뭘 추정하고 싶다?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다야. 알겠지? 그러면 모평균이 나 얼마인지 아는데 그걸 추정하나요? 그럼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지? 이건 어떤 상황이야? 이건 모르는 상황이야. 됐지? 그럼 조건 중에 뭘 아는 상황이죠? 얘 알고 얘 아는 상황이야.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것도 상황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이 값 자체가 주어질 때가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 알겠지? 이 값 자체가. 그러면 주어질 때는 그냥 주어진 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값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야. 이 값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뭘 사용하면 되냐면 그냥 모 표준 편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꿔야 됐나? 그냥 모 표준 편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줄 거예요. 얘 알 거예요. 모르는 건 모평균밖에 없어요. 됐죠? 걔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 계산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이게 모집단에서 계산할 때는 정확히 n으로 나누면 되는데 표본에서 계산할 때는 생각을 해봐. 이거 계산할 때 만약에 이 방식대로 채택을 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뭔가 이 10명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모 표준 편차랑 같을까요? 아니겠지? 오케이? 3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한 거랑 10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다르겠지? 오케이? 몇 가지 상황이 이해된다? 더워? 더우면 얘기를 해야지. 밖에 추운데. 다시 표본 표준 편차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갖다가 찾고 싶은 건데 1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걸 추론하기에는 굉장히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게 우연히 되게 발견된 거야. 우연.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봤어. 근데 뭔가 값이 나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10명의 점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뭔가 표준 편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됐죠? 근데 그거 계산할 때 봐봐. 어떤 통계학자가 실수로 10명이니까 이거를 편차 제곱을 나눌 때 몇으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어떤 통계학자가 실수로 이걸 10으로 나눈 게 아니라 9로 나눴어. 상황 이해했어? 이걸 10으로 나눠서 평균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9로 나눈 거야. 실수로.
근데 어떤 결과가 얻어졌냐면 되게 신기하게요. 이거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온 값보다 9로 나눴을 때 나온 값이 조금 더 어디에 가까워? 모표준편차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정말 우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도 실험을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계산할 때도 일부러 n으로 나누지 않고 뭐로 나눠요? n에서 하나 빼가지고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거의 모든 자료들이 거의 모든이 아니라 전체 자료들이 싹 다 n을 하나를 빼고 나눴더니 조금 더 모표준 편차에 더 근접하더라라는 거야. 결론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계산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너네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거 계산하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계산하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중심극한 정리라고 불러. 수학에서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부릅니다. 됐죠? 어디에 조금 더 가깝게 수렴한다? 모표준 편차로 조금 더 가깝게 수렴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냥 용어 설명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용어 중에 전수조사 얘기했고요, 표본조사 얘기했고요, 모집단, 표본 얘기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이걸 추출이라고 불러. 추출. 데이터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 예전에 이제 확률 그거 계산할 때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들어봤지? 종류가 두 가지야. 복원하면서 추출할 수도 있고 비복원 추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알겠지?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있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표본을 추출한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죠?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임의 추출은 비복원 추출이 아니면 대부분 그냥 다 임의 추출입니다. 알겠죠?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아니면 다 임의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용어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복원 추출은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되돌려 놓고 다음 자료를 뽑는다. 다 알고 있는 용어고요. 비복원 추출은 다시 되돌려 놓지 않고 다음 자료를 뽑는다.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모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 나와 있는데 모집단의 크기는 그냥 이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몇 명이냐. 그 다음 표본의 크기는 이 모집단 중에서 몇 명을 갖다 뽑을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뭐라고 표현했지?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10개의 데이터가 뽑혀져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상황은 여기까지만 이해시켜 드릴게요. 제가 일단. 됐죠? 그런데 얘들아, 표본을 뽑을 때, 자, 봐봐. 이 표본 크기, 자, 여기부터 이해. 크기가 10짜리 표본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 자, 전체 인원 30명이에요, 여러분들아. 전체 인원 30명인데, 이 중에 10개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나올까? 그렇지, 그렇지.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 10개 크기가 10짜리 표본을 뽑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30C 10만큼 나오겠지. 그러면 표본이 몇 개 뽑히는 거예요? 크기 10짜리 표본은 몇 개 있어요? 30C 10만큼 있는 거예요. 30C 10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크기 10짜리 표본이 몇 개 있습니까? 30C 10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표본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표본,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본이 있을 수 있어요. 크기 10짜리가. 이해됐지?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얼마만큼 있어? 10C, 30C, 10만큼 있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첫 번째 자료에서 평균을 뽑으면 그걸 뭐라고 불렀더라?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죠. 이게 첫 번째 크기 10짜리 표본에서 뽑은 표본 평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넘버링을 이렇게 붙여요. 여기까지 이해된다? 두 번째 표본에서 뽑은 또 다른 표본 평균이 있을 거야. 이해됐지? 이 녀석들의 평균이에요. 이해됐나? 그걸 x2의 바라고 표현할게요. 됐죠? 그러면 얘도
평균이 나오겠고 얘도 평균이 나오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 x 바들이 몇 개 나와? 30C 10만큼 나오겠죠? 이해됐나? 이해됐어 여기까지? 잘 봐. 그 나온 표본 평균들을 다 더해요. 근데 이 표본 평균 마지막에 결국 30C 1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걸 싹 다 더합니다. 그 싹 다 더한 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요. 이해됐어? 그럼 뭐의 평균을 구한 거지 내가? 자 다시 아니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자 뭐의 평균을 낸 거지?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낸 거죠. 말이 어렵다고 했다니? 오케이? 이거를 expectation x 바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읽으실 때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장난하는 거 아니다. 표본 평균의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하다니까. 알겠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표본 평균들은 싹 다 갖다가 모으면 어떤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 놀랍게도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됐죠?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오케이? 근데 정규 분포를 이룰 때 되게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들을 내봤더니 이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졌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증명 같은 건 못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됐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이게 모집단 평균과 같아졌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얘네들이 평균이 n이고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좀 중요해.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표본 평균들이 이루는 정규 분포는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거 외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뭘까요? 표본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시그마는 뭘까요? 뭐에 대한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야. 알겠지? 모 표준 편차, 모 분산, 모 평균. 됐지?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루트 n 할 때 이 n은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m하고 시그마는 모 평균, 모 표준 편차들을 뜻하는 거야. 알겠나 여기까지? 다시 얘의 의미는 사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근데 뭐랑 같다고? 무조건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평균이라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은 얘를 갖다 따른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추론하는 거라고? 이걸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추론한다. 알겠지? 모 평균을 추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야 지금까지 뭐 별그냥 다 얘기했는데 밑에 얘 봐봐. 밑에 내가 얘 집어넣었어. 이 얘를 잘 공부하세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1, 3, 5, 7 각각 적힌 4개의 공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공에 적혀 있는 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라고 하자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자, 4개의 공 중 크기가 2인 여기 밑줄. 크기가 2인 표본 여기 밑줄.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그냥 뽑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몇 개 뽑을 수 있지? 40. 다시. 자, 4개의 공 중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4개의 공 중 크기가 2인 이미 추출한다. 중복 활합입니다. 아까랑은 조금 느낌 달라요. 아까 중복 안 됐잖아. 2개를 뽑는 건데 여기 1, 3, 5, 7이 다 올 수 있고 여기도 1, 3, 5, 7이 다 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몇 개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표본이 나오게 돼요. 몇 가지 이해된다?
그럼 표본을 16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16개를 밑에다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그래서 첫 번째, 뭐 1하고 1 나온 이 크기 2짜리 표본, 그 다음에 1하고 3 나온 뭐 이 크기 2짜리 표본, 그게 총 나열됐을 때 16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크기 2인 표본의 평균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1,1 요거 평균 얼마야? 두 수의 평균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제가 1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맞아요? 이해됐어? 표 보는 거? 네.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1,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평균 얼마야? 2지. 그래서 거기에 2라고 적혀놓은 거야. 네. 이해됐나? 그렇게 하면 16개의 표본 평균들이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 16개를 다시 평균을 내면 얼마야? 모평균이랑 바꿔진다고. 이해됐나?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거기 밑에 표 한번 채워볼게요. 자, X 바라고 적혀 있을 거야. 거기 표 채울게. 여기. 자, 일단 첫 번째 X 바는 표본 평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표본 평균은 지금 너네 표에서 어떤 값들이 나올 수 있어요? 1, 그 다음에 2, 3, 4, 5, 6, 7까지 나올 수 있지? 네. 맞아? 네. 자, 확률 계산이다. 전체 16개 중에 몇 개 있어? 1. 16분의 1이지? 너네 보면 그 표도 대칭적이에요. 얘도 지금 얼마야? 이렇게지? 그럼 얘는 얼마야? 이렇게지? 얘도 얼마야? 이렇게지? 얘는 얼마겠어요? 16분의 4, 얘는 16분의 4고, 얘는 16분의 3이겠지? 이해됐나? 자, 진짜 평균 내볼게. 평균 이거 이상 확률 변수에서 이거 평균 어떻게 계산하더라? 2개?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되지. 네. 맞아, 이해됐어? 자, 그럼 expectation x 바입니다. 됐죠? 이거 계산할게요. 자,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4 더하기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16 더하기 16분의 15죠? 더하기 16분의 12 더하기 16분의 7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 자, 5, 자, 14, 여기까지 하면 30, 45, 57, 57이죠, 여기까지? 64 나옵니다, 그죠? 16분의 64니까 얼마 나와? 4.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4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모평균이랑 같아요. 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산 볼게요. 분산. 이거는 지금 평균이고, 자, 분산 보겠습니다. X바의 분산입니다. 표본 분산이에요. 됐죠?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됐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더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합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냥. 2분의 5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됐어? 됐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잖아요.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나오잖아. 즉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와. 됐죠?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봐. 자, 이렇게 돼 있고 뭘 이룬다? X바들은 뭘 이룬다?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뭘 이루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X바. 실제로 크기가 몇 개 안 나오는 걸로 직접 보자는 거야. 왜냐면은 30C씩은 표본이 너무 많잖아.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문제를 가정하고 놓고 보면은 표본이 몇 개인지도 보이고 그걸 직접 우리가 그러니까 분포 형태를 갖다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이 대칭을 이루면서 오케이? 대칭을 이루면서 정규 분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오는 게 X 바득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에 오게 되는 것들이 다 X 바득입니다. 그것들이 쭉 모아놓고 분포의 형태를 보게 됐을 때 정규 분포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 바들은 뭘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되고 모평균이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한 장 넘겨볼까? 마지막 장인데, 여기. 자, 여기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컨셉 2에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방금 열심히 설명한 거의 결론이에요. 맞아요? 읽어볼게요. 모평균이 n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1번 모집단이 이 1번하고 2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표본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내렸던 결론이에요, 이게. 알겠죠? 두 번째, 2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야. 알겠지? 정규 분포랑 상관이 없어도 결국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오케이? 결국에 그 X바들은 뭘 갖다 따르게 된다? 네. 아까 몇 개 나왔죠? 30. 네. 아까 그 자료는 정규 분포를 이뤄요. 아까 성적이니까요. 성적은 표준화 시키면 정규 분포를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바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고 그 추론 얘기를 조금 할게요. 결국 이건데 이 그림이 또 그려줘야 되겠고요. 이건데 결론이 이거예요. X바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표본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표본의 평균을 내게 되면 그 X바들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그 X바들을 여기에 다 나열을 한 거야. 근데 봐봐. 이게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없잖아. 있어요. 당연히 없지. 왜냐면 이 10명을 이미 추출하는 건데 잘하는 애가 섞일 수도 있고 못하는 애가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X바들의 평균을 내면 1, 2, 3, 4 순서대로 표본을 순서대로 뭔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X1 바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X2 바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X3에 바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엔 표본 조사는 이 모든 것의 표본을 다 하나하나 조사하자는 게 표본 조사가 아니잖아. 그지? 표본은 몇 개 뽑게 되어 있어? 모집단에서 표본은 몇 개 뽑게 돼 있어? 한 개만 뽑게 돼 있어. 표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죠? 표본은 한 개 뽑습니다. 한 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표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지? 그걸 다 나열하면 여기야. 됐어? 그리고 그것의 평균을 각각 내면 X바가 나오고 평균을 내면 또 X바가 나오고. 됐죠? 이것들의 분포를 갖다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정규 분포를 이뤄. 그지? 근데 추정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잘 봐. 내가 이걸 뽑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근데 이거를 분포를 다 올려놓고 딱 봤을 때 내가 뽑은 표본이 결국 이겁니다. 내가 뽑은 표본이 정규 분포 상황 안에서 어디 있어? 알아 몰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걸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어디 있어? 몰라요. 알겠지? 몰라. 됐죠? 여기까지? 몰라.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추정하고 싶다 이거야. 추정하고 싶다. 근데 그 추정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어떻게 추정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퍼센테이지로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여기 면적이 사용하는 면적은 두 가지입니다. 0.95 몇 퍼센트야? 95%라는 거랑 그 다음에 0.99 이거랑 0.99 두 개밖에 사용 안 해요. 알겠죠? 보통. 그래서 95% 추정, 99% 추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뜻이야. 잘 봐야 돼.
이게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신뢰도.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개념입니다. 99% 신뢰도, 95% 신뢰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가 뽑은 표본이 어디 있는지 추정하고 싶은데 그 추정을 99%의 신뢰도를 갖고 추정을 해주세요 라는 뜻은 네가 뽑은 표본이 이 영역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몇 퍼센트로 내가 추정한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내가 95% 신뢰도를 가지고 추정했다면 몇 퍼센트는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5%는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는 내가 뽑은 표본이 이런 데 박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거는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 그럼 99% 신뢰도는 몇 프로의 실패 확률이 있는 거죠? 1%. 그럼 드는 생각이 이거야. 몇 퍼센트가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99%가 95%보다 더 신뢰도가 높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 그러면 99%를 왜 써? 그냥 100%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 신뢰도는 수학에서 쓰지 않아요. 100% 신뢰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약간 무쓸모야. 왜 무쓸모인지 설명할게. 봐봐. 뭐라고 얘기해? 너가 인간일 확률은 100%야. 참이야, 오짓이야? 참이지. 이게 100% 신뢰도야. 무슨 소리 이해됐어? 자, 너가 중간고사 수학 성적이 0점 이상 100점 이하일 확률은 100%야. 이게 100% 신뢰예요. 너는 이 수업이 끝나면 정말 재밌을 거야. 기쁠 거야. 몇 퍼센트 신뢰도입니까? 100% 신뢰도입니까? 그러니까 무쓸모입니다. 그러니까 100% 신뢰도는 무쓸모예요. 쓸모가 없어요. 무슨 말이 되죠? 나는 사람이다. 이게 100% 신뢰도라고. 알겠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100% 신뢰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게 그 신뢰 구간 100%에 대한 추정입니다. 이런 거. 너의 성적은 0점 이상 100점 이하일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게 100% 신뢰도예요. 당연한 얘기라고 있는 거죠. 그죠?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랑 95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거기 표현을 조금 해줄게. 어차피 교재에다 들어가 있을 거긴 한데 거기 이제 그림 넣으실 때요. 두 가지 신뢰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수치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첫 번째 95% 신뢰도 얘기할게요. 95% 신뢰도는 여기 면적이 95가 0.95가 되는 그 면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값을 주게 돼 있어.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 조건 중에 주는 조건이니까 외우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95% 신뢰 구간은 여기를 1.96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은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1.96이겠죠. 일반적으로 표현은 이것의 표현을 이렇게 사용해요. Z가 K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이 그럼 여기 영역이겠죠? 여기서 K가 뭐냐면 1.96인 거예요. 몇 가지 이해됐나? 그거일 때 이 면적을 0.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그러면 얘가 0.99가 되는 그 K 값도 있을 거 아니야? 면적이 얘보다 조금 더 넓겠죠. 그러니까 1.96이라는 수치보다는 더 높겠지? 그거를 수학에서는 어떤 수치를 사용하냐면 2.58을 사용해요. 이때 K 값은 2.58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단 2.58이에요.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95% 신뢰도는 밑에 거 1.96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99% 신뢰도는 2.58 활용합니다. 됐죠?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이따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추정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자 추정 읽을게. 결국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결론이야. 여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추정.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뭘 추정한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그냥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9%인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신뢰 구간은 뭐냐면 그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갖다가 조금 설명할게요. 알겠지?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고 신뢰 구간 그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조금 보여드릴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 아까 표 봤던 거 기억나죠? 정규분포 상황 안에서 여기가 당연히 모평균이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 모평균을 보고 당연히 표준 편차는 뭘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규분포 상황에서는 비교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시켜요? 표준화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표준화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표준화할 때 이 x바라는 요 수치에서 뭘 빼요? 모평균을 빼고. 왜냐면 얘가 뭘 따르니까요? x바가 뭘 따르니까요? 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요. 됐죠? 그럼 여기는 표준화 공식이 바뀌죠? 뭐로 바뀌죠? 위에 거는 그냥 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 맞는데 뭐가 바뀌냐면 이 밑에가 바뀌어. 뭐로 바뀌어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표준화 시킬 때는. 됐지?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점수들을 각각 저 표준화에 시켜주면 이게 정규분포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전히 표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평균이 0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결국에 이 값은 결국 뭐를 따르게 되어 있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정규분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렀죠. 저거를. 됐죠? 여기서 해석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해석하자라는 게 취지고 그러면 결국엔 이거야. 내가 추정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k 이상 x바 그리고 k 이하 이걸 추정하고 싶었던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0.95가 되는 그 k 값이 아까 얼마라고 했더라? 근데 여기서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여기서 이 수치에 대한 기준은 다 표준화 됐을 때의 기준이야. 알겠지? 여기 z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 맞아? x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 해줘야 된다? 이 표현을 표준화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엔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m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x바 마이너스 m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k 마이너스 n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z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표준화 문자로. 됐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위에다 적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의 그 모양 자체가요. 뭐에 대한 추정이었지? 무슨 평균? 그렇지. 관심 있는 건 모평균이라니까? 모평균은 m이야. 됐어? 그럼 닮아. 여기서 어떤 값에 관심 있는 거라고? 이 m 값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m 값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이 모평균을 추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모평균의 그 구간, 모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 구간을 갖다가 찾는 게 신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유도해 드릴게요. 일단 이걸 갖다가 그냥 결국 푸는 건데 여기 조금 잘못 썼다. 여기 K가 아니라 이쪽은 그러니까 K 값을 1.96 또는 2.58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다른 문자 사용해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여기 뭐 어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고 그걸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에 오는 것이 K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써주셔야 돼. 알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K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때 K가 1.96, 2.58 이런 것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이해된다? 그럼 잘 봐봐.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이런 뜻이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k 이상 x바 빼기 m 그리고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 k는 두 가지입니다. k 값은 1.96, 5월 2.58 두 가지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추론하고 싶은 건 뭐에 대한 추론이냐면 결국 이 m에 대한 추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평균을 정확하게 몇 점이다라고 추론할 수는 없고요. 대충 모평균이 대충 이거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 포괄평균 다 내보고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대충 이 반은 평균이 뭐 60점에서 62점 사이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추정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내가 말했던 이 말이 신뢰 구간 95%를 사용해서 구한 거라면 내 말이 맞을 확률이 몇 %인 거예요? 그래요. 95%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저 m값의 범위를 추정한다면 내 말이 맞을 확률은 그렇죠. 9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99%내 말이 맞다는 거는 조금 더 100%에 근접한 거지. 그럼 신뢰 구간은 이 m값의 범위는 99%가 길어? 95%가 길어? 다시 이해가 안 됐나 보네요. 다시 95% 신뢰도를 가지고 저 목평균을 추정해. 됐어 여기까지? 그럼 내 말이 맞을 확률은 95%야. 99% 신뢰도를 가지고 목평균을 추정해. 그럼 내 말이 맞을 확률은 99%잖아요. 그럼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99%의 신뢰도의 구간이 더 길까요? 95%가 더 길까요? 그렇죠. 95%가 훨씬 더 구간이 길어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99%로 추론했을 때 목평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점부터 64점 사이 그럼 범위가 구간이 두 칸 나오는 거죠. 이게 나왔다면 내 말이 맞을 확률이 99%잖아요. 99% 맞잖아요. 근데 이걸 95%로 바꾸면 이 범위가 더 넓어진다. 당연하겠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내볼게요. 열린 부등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부등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거야? m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겁니다. 근데 한쪽만 풀면 되거든요. 대칭이라서요. 그럼 이쪽만 볼게. 봐봐. x바 마이너스 m 얘 일반적으로 양수죠. 곱하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지? 내가 추론하고 싶은 건 m이라고.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이해하고 m을 오른쪽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m 됐지? 이렇게. 그럼 이 뒤쪽을 풀면 뭐가 되냐면 여기 앞에가 막혀. 이렇게. 앞에가 막히게 되고 여기는 x바 여기 마이너스였죠. 여기 앞쪽은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 이게 신뢰 구간이야. 알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네 닫힌 구간 그거 다 배웠지? 표현? 여기부터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거 부르는 게 신뢰 구간입니다. 됐을까요? 근데 퍼센테이지마다 달라지는 건 뭐라고? 이 k 값이 바뀐다고. k 값이 알겠지? 나머지는 똑같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개념을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95%일 때는 이 k 값이 1.96이고 99%일 때는 2.58이에요. 정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나와있지. 요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야. 알겠나? 요 길이가. 요 구간의 길이가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고요. 당연히 요 값의 2배입니다. 왜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소모가 되고 이 녀석의 2배가 신뢰 구간이라고. 알겠지? 이런 것들은 다 유도 과정에 의해서 공식화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근데 신뢰 구간이 길면 될수록 생각을 해봐. 여기 2.58 는 거랑 1.96 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2.58이 들어갔을 때 신뢰 구간이 당연히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신뢰 구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당연히 그러하니까요. 실내 구간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K값이 당연히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건 아까 모평균의 구간이랑은 다른 겁니다. 알겠죠? 모평균이라는 구간이랑은 다른 거예요. 아까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요거 하나 적어 넣으시고요. 두 번째는 신뢰도가 같다면 신뢰 구간이 작을수록 정확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 구간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다.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확하다. 신뢰도가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K값 자체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두 개의 신뢰 구간을 구했겠죠. 같은 신뢰도 안에서 그 신뢰 구간이 작을수록 정확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추론한 거예요. 62부터 64라고 추론하는 거랑 50부터 100이라고 추론하는 것 중에 더 정확한 거는 62부터 64까지 추론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야, 103쪽하고 105쪽이고 맞아? 105, 106밖에 없어. 됐어? 그 105쪽 볼게요. 1번 105쪽 104쪽. 모평균이 15 모표준 편차가 6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3짜리 뽑아요. 인식을 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맞아? 얘들아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하더라?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갖다가 빼죠? 근데 관심 있는 건 얘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으면 분산해서 뭘 빼요? 뭘 더해요? 표본 평균의 제곱을 빼요. 더해요. 이렇게.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럼 구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요거랑요, 요거를 갖다가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거기 보시면 모평균이 지금 모평균 M값이 15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6인 자 크기가 3짜리 표본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봐봐. X바는 뭘 따르게 되어 있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모평균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알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더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그렇죠. 제곱 이렇게 들어가. 됐죠? 그러니까 얘가 분산인 겁니다. 여기 평균, 여기 분산. 됐죠? 그러면 자 요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분산해서 분산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36이니까 12 맞아? 이거 제곱이잖아. 분산이니까 3분의 36이니까 12 맞지? 네. 12 더하기 표본 평균의 제곱입니다. 15 제곱하면 얼마야? 225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두 개 더하시면 230 7 나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X바의 평균과 분산 안 해도 될 것 같죠? A값 찾는 방법은 확률의 총합이니까 A값 찾으시고 자, 따로 안 다룰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평균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분산 구하실 때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따로 안 다룰게요. 자, 대표 3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문제는 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자, 1부터 7까지 홀수가 각각 적힌 4개의 공 중에서 1, 3, 5, 7 4개 공 중에서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네. 자, 두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맞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이미 추출 2개 합니다. 크기 n 2개짜리. 자,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공에 적힌 수. 공 한 개. 자, 적힌 수를
x라고 두면 일단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작성해서 직접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올 수 있어요? 1, 3, 5, 7 이렇게 가능한 거 맞죠? 근데 확률상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몇에서 들어가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확률상. 그리고 확률 초합 1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구하시고 맞죠? 분산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얘들아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야. 이거는 n값이고 이거는 루트 시그마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재 뭐예요? x값 곱하기 vx값 그죠? 얘는 뭐랑 같아요? 모평균이랑 같고요. 맞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크기 2짜리 뽑았으니까 정리 여기까지만 해줄게. 계산 니들이. 자 대표 4번 어느 고등학교의 남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260 표준 편차가 자 그러면 x 바가 따르는 것은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260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준 편차 적으실 때 표준 편차가 15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요. 근데 몇 명 뽑아요? 크기 몇 자리 표본 뽑는 거예요? 25명 뽑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5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면 돼. 15 그것의 제곱 이렇게 해서 따른다라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저게 260 평균이 260이고 밑에 5분의 15니까 3의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x바가 따르는 자 정규 분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균이 257 이상 266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 자 확률 구하는 건데 평균이 297 이상 표본 평균입니다. 알겠죠? 요게 자 266 이하 됐죠? 요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됐죠? 표준화 시켜주는 거죠.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257에서 260 빼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에서 3 나누면 마이너스 1 Z 6을 3은 2죠? 요거 구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랑 0부터 1까지를 갖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0부터 2까지랑 0부터 1까지 0. 8785 두개 더하면 8185 됐죠? 딱 넘어가죠. 자 5번 어느 밭에서 수확한 귤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640 바로 갈게요. 여기다 끊어서 x바는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이룬다. 평균이 640g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시그마 근데 여기 지금 크기 몇 자리 먹죠? n개 이 밭에서 수확한 귤 중에서 이미 수출한 n 여기가 미지수 루트 n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값을 갖다가 찾았더니 634 찾았더니 0.0668이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z 자 634에서 640 빼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이거를 자 루트 n분의 1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0.0668이 된대요. 그러면 0.0668과 연관된 수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0.5에서 얘를 3 0.4332 요거 찾아요. 어디 있어? 1.5죠.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2하잖아. 2하. 그러니까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 그러니까 여기가 1.5일 때 이 영역의 넓이가 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 이하가 얘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겠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현재 0.0668이 되는 그 지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여야 된다? 결국
마이너스 1.5를 갖다가 푸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야. 됐지? 계산 니들이 해. 자, 실내 구간 들어갈게요. 6번. 자, 실내 구간 푸는 거 잘 보세요.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10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100명 뽑아요.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표본 평균들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루트 밑에 100명 이미 추출이에요. 루트 100분의 표준 편차 10 이렇게 얘를 갖다가 따르게 됩니다. 제곱입니다. 이렇게 10분의 10이니까 어차피 1이네 그지? 요걸 따르게 된다. 그 상태에서 평균이 90이었다.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체중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90이었다. 이거는 표본 평균을 낸 게 90이었다는 뜻이죠. 이게 90이었다는 뜻입니다. 표본들의 평균을 낸 게 90이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그거를 신뢰도 95% 구간으로 신뢰 구간을 갖다가 찾아달라.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됐죠? 근데 아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구했을 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그리고 X바 더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였지? 됐어? 근데 여기서 이 K 값이 지금 현재 95% 신뢰 구간이니까 거기 조건에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96이 되는 것이 이게 0.95다 라는 거는 이 K 값으로 뭐를 써달라는 거야? 1.9. 그렇죠. 1.96을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됐죠.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이거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X가 90이었죠. 9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0 이거 계산 다 하셔야 돼요. 90 더하기 이거 어차피 1이지? 네. 90 더하기 1.96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88.04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뒷편? M 그리고 여기는 91.96 이렇게 주죠. 모평균이 요 사이 정도 될 것이다. 내 말이 몇 퍼센트 맞지? 95%는 맞는 거야. 라는 뜻이야. 됐지? 자, 7번 갈게요. 자, 타이어의 수명은 평균 M일 표준 편차 2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집단. 오케이? 일반적인 앞에 설명 주는 거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타이어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 그러면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따를 때, 자, 평균 수명이 M이고, 그 다음에, N개 이미 추출이니까 루트 N 분의 자, 표준 편차 21. 자, 이렇게겠죠? 자, 신뢰 구간 95% 다음과 같다. 결국에는 자, 평균이 1,500이었다. 표본 평균이 1,500인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게 1,500인 거예요. 자, 신뢰 구간 바로 갈게요. 1,500 마이너스 95%니까 거기 1.96 나와있죠. 이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안 나와있으니까 여기가 20이 들어갈 거고요. 됐죠? 끝났어요. 앞에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얼마여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여야 돼? 1480.4가 나오는 그 루트 이 n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안 나눠져?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얼마면 될까? 1500에서 얘 빼야 돼. 19.6 약분되네? 맞아? 이거 하나 약분하면 여기 10개 남잖아요.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이게 얼마면 돼? 2면 되죠, 2. 그러니까 n이 4. 됐죠? 따라서 n 값은 4. 생각보다 그냥 설명 들으면 어려운데 문제 별로 안 어렵죠? 맞아요? 8번 어느 가게에서 피자 배달을 가는데 표준 편차가 5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평균은 여전히 안 나와 있습니다. 피자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임의로 9번 측정. 이거는 표본 크기 9짜리 뽑은 거예요 지금. 자, 전체 피자 배달 시간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해달라 이런 뜻이야. 자,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찾으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들아 여기서 이 뒤에 값의 2배야. 오케이? 요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됐지? 요 뒤에 요 값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가 99% 추정이기 때문에 이 k 값은 2.98을 활용하시면 되고, 자 크기는 못 뽑았죠? 9번 임시니까 n은 9입니다. 9 루트 9분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니까 5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값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계산을 알아서 해. 정답은 8.6 나옵니다. 이렇게 넘길게요. 자, 어느 문장에서 수학하는 바나나 한 개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계속 똑같은 문제야. 지금 첫 번째 설명은 모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수학한 바나나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 크게 n짜리 표본 뽑은 거예요. 자, 전체 바나나 길이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 자, 2 곱하기 여기 k가 1.96이고요. 자, 루트 n, n개, 루트 n분의 자, 표준 편차 얼마야?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그 표준 편차를 모르면 그냥 뭐 갖다 쓰면 된다고 했지? 모 표준 편차 갖다 쓰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5를 갖다 쓴 겁니다. 됐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이게 몇 이하가 돼야 돼? 1.4 이하가 돼야 돼. 됐죠? 요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별로다. 원래 계산 이래, 알겠지? 대부분. 그래서 요거 풀면 계산 생략할게요. 루트 n이 14 이상으로 정리가 되는데 n은 얼마지? 그래서 14의 제곱 얼마야? 196. n 값은 196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 얼마 뽑아야 돼? 196개 이상은 뽑아야 내 말이 95%는 맞을 수 있겠지. 라는 뜻이. 그러니까 196개 이상 뽑은 다음에 조사를 해야지 내 말이 95%는 맞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